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의회 입장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저희는 상주시의회 소속 강경모, 김호, 정길수 의원입니다. 저희 3명은 지난 1월 14일 발표된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의회 입장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청사의 이전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상주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여러분의 편의정신과 상주시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시의회 입장문에서 주장하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여론 수렴의 제절차는 시민의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설문조사는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뜻이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상주시의회에서 각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하여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시민대표, 전문가 등 4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명의 시의원과 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위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통합청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2023년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이전의 명분과 실효성 없는 상주시청 이전을 강행 추진한다고 하여서 강영석 상주시장을 청구 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 서명 절차에서 서명 인수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주 시민은 통합청사 건립을 찬성한다는 안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삼는 건 오히려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예산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예산 삭감은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죠. 통합신청사 건립은 우리 시의회에서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주시는 통합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안을 완료하였고 다음 단계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을 받기 위한 약정 수수료를 5차례나 삭감하며 정책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약정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필수 비용으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이나 중단시키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에 낭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지연될수록 상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정책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저희는 신청사의 이전 대상지가 거기라는 게 문제라면은 이전 대상지인 옛 잠사곤충 사업장 부지의 타당성 여부를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의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조건으로 약정 수수료 통과를 의회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약정 수수료를 삭감하는 데 대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의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기존 청사는 상주시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상주시는 전국의 16개 지역 중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민자를 포함해 약 5,070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그 전제 조건은 통합신청사 이전인 것입니다. 공간혁신지구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구도심을 재생하고 상주시를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복합문화센터, 스타트업 지원 허브,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 통합 신청사 건립은 상주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현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행정 기능은 분산되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될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통합된 행정 기능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통합신청사는 상주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시민 편의성 향상입니다. 더 쉽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공리정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인 만큼 시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도시 상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상주시 의회와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상주시의회 의원 강경모, 김호, 정길수 일동 감사드립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인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인 소개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주 이웃뉴스 임경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청사 이전이 본격화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시의회 입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 의원님은 찬성, 강경모 의원님, 정밀수 의원님은 입장 없음으로 보도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세부 추진 내역이라든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그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해 가지고 우리가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웃뉴스 임경식 기자님 지난번에 저한테 그래 전화를 주셨죠? 예, 그때는 저 역시도 신청사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어떤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뭐 반영이 되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그 뒤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법제처에 대한 2023년도 5월달이었죠.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설문조사라든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또 법제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 어떤 뭐 하자의 절차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본예산을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주시장께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주민소환 절차가 완료가 되는 부분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에 대한 어떤 의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1회부터 해서 연속 4번의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회에서 어떤 그 뒤로는 명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의회의 그런 입장에는 제가 따를 수 없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였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에 따른 우리 상주의 어떤 더 발전 가능성을 더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혁신구역이 조금 전 입장문에서도 발표를 들었듯이 5,070억 원에 대한 민자 유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는 국토교통부에서 402억 원, 410억 원에 달하는 남성지구 유빌리지 사업에도 저희가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절차상에 그리고 상주가 앞으로 2025년도, 2024년도부터 해서 계속 상주를 이끌어가는 시청의 방향이 도시 고밀도 압축화를 통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이쪽 중심지 부근으로 어떤 적시자 병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혁신구역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유빌리지 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든 우리 도심지가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게 앞으로 더 상주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때쯤에는 우리는 2030년에 고속철도에 또 서울까지의 개통을 또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상주를 바라본다고 하면 상주 시민의 어떤 국리정신이라든지 상주시의 발전과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원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범죄방신문의 김남규입니다. 일단 기자를 떠나서 상주시민으로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주시의 17명이 지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도 아니고 이 청사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집행부에서 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강용석 시장께서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만 충분히 의회에서 청사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거기 의원 3명이 들어갔고 다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온 이유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13명 의원하고 입장문 관련된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안창수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참석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명 빼고 14분 1월 14일 날 입장문을 발표할 때 보면은 그 내용에 신청자 통합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4가지 사유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4가지 사유가 전부 다 지역적이고 미세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시하고도 상주시 발전이나 상주 시민을 위한 큰 사업인 것 같으면은 미세한 부분은 무시해도 됩니다. 되는데 주된 이유는 우리 여러 명의 시의원이 있는 데서 제가 이 예산은 통과되어야 되는데 좀 협조 좀 해서 통과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위원들 중에 몇 분이 아이고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상황이 찬성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모 위원은 아니 당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여러 명 있는 데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의회가 위원은 하나의 독립기관이고 상주시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의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당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다,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설명 하시겠다 합니다. 참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대의회가 2022년이죠. 2022년 7월 5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11분이셨고요. 저는 그 당시에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저희 구대의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임시회를 열었던 부분이 214회 임시회였었죠. 그때 어떤 부분이 화두가 되었었는가 하면 공설 추모공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소속이었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예결위 위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산이 올라갔는가 하면 공설 추모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이 3억 원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함창나안리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이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결위에서 안창수 의원 무소속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소속이었는데 7대2로 뒤집어졌죠. 이게 바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때 예결위에 의회에서는 저 혼자 의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셨던 모 관변단체의 회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그 전에 행사가 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수건을 우리 의회에 전달을 해주러 오셨다가 왜 김 의원은 혼자 앉아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죠. 그래서 내일 예결위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자를 들여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다 당에 있던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거기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러시고 나서 그 다음날 7대2로 모든 부분이 함창나안리에 있던 추모공원이 반대가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저도 어떤 정치라고 표현하기 그렇겠지만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부릅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예결위 심사에 있어서 정해 시간대였던가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상주시의회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왜 문경시민 말을 듣습니까? 상주시의회 의원이면은 상주 시민들 말을 듣고 상주 시민의 편의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런 상황이 저는 아직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참담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주시 정책이 미래 발전에 모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네, 마이크 한번 전해주십시오. 경북 미래신문의 김희철입니다. 어떤 적자에 비해 세분 어디에 듭니까?
발전을 위한 순정의 기자에게는 시민의 자본도 그 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인 그 정치 상황이라 특히 그 내년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의 뜻과는 다르게 쉽게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상주시 시민 기관 단체장들이 시민 선거를 모금해서라도 할 의향이 없습니다.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상주시 기관 단체장들의 모임인 금요회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1억 5천만 원 같으면 뭐 한 50만 원 내서 한 300명이면 되잖아요. 모금을 내서 한번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상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부금 그런데 다른 또 방법이 있어요. 회계과에 지정 기탁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행정부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로 지정 기탁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이 어차피 말고 나오셨는데 시민단체, 뜻있는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우리 판단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서로 대립이 되거나 경쟁이 되면 우리가 갈등 분열이 안 되고 시간이 끌더라도 같이 합의하고 우리에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이 단계가 1억 5천만 원 역정 수수료만 돼가지고 이 모든 절차나 모든 통합경찰 이전이 성사되는 듯하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단계도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단계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출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출발을 해서 뛰어가다가 못 뛰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예. 역선 밀 수도 있는데 출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나 우리 뭐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서로 감정을 가라앉혀가면서 서로 타협하고 통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넘도록 그 1억 50만 원 때문에 계속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청사 이전 건립은 모든 사유가 진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의회에서 입장문 열몇 명이 발표하시는 내용 4가지 보셨죠? 그 내용 보면은 사소하고 미세한 문제입니다. 예? 그거 안 느낍니까? 사소하고 미세한 문제 때문에 지금 2001년 5월 30일에 초대가 제정이 돼가지고 24년 동안 계획하고 기금을 모아왔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20년이나 하는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온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때도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자금 마련하고 계획 세우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하는 이 좋은 계획을 세워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런 논쟁을 하면 굉장히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또 주민 성명 절차에 했을 때
60일간 2달간 많은 인원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상주시는 곳곳 다니면서 서명 다 받았는데 상주시는 8.8%만 동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동의한다 하는 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게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전화로 의사만 자기로는 의사가 묻는데 이거 2달 동안 많은 인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제는 통합청사 이전 건립 여론은 확실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언론인 분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의회가 이거를 합리적인 근거에서 낼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호 의원 먼저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니까 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철 기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시의회를 통과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명분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평구에서도 1억 5천만 원 그 돈이란 그 금액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주 시민의 모든 호응과 응원을 받아서 격려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받고 나면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또 우리 의회에서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죠. 수많은 제동장치는 우리 의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매년 4회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31일이 1회고요. 그 다음에 3월 31일, 4월 30일, 7월 30일 이렇게 3월 30, 죄송합니다. 1회가 3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2회가 7월 30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회가 1월 31일, 2회가 4월 30일, 3회가 7월 30일, 4회가 10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은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게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시점이 뭔가 하면 접수 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면은 거기서 거기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시민분들이 호응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용역의 그 꼭지 내에 한 부분을 어떤 현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사건축 사업장에 대한 부지를 넣어서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같이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인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의 내역에는 경제성 타당성도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설문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공사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만약에 합리적이지 못하다, 가부를 떠나서 만약에 불안 부분이 나왔으면 우리 지평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 이상은 어떤 행안부의 그런 결정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첫 단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결정을 짓지를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건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동장치는 우리 의회에는 충분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회에서 첫 단추를 안 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 낀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시민의 의견을 많은 충문원을 모아주시고 우리 지평구에서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간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시민단체에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철 대표님, 예,
선거 모금으로 용역비를 마련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서로 또 소통해야 되고 또 함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하튼 시민들의 염원이 충분히 담겨 있는 말씀이시다. 그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또 질의받겠습니다. 예, 이재수 기자. 대구신문 이재수 기자입니다. 오늘 통화청의 건립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발표하신데 사실 그 시의회나 집행부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사실은 그 세 분이 나서가지고 그 할 게 아니라 의회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니까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고 어차피 민주주의 방식이 다수결 원칙이니까 다 17명 중에 3명이 나서가 이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안 하고 그렇지도 않고 지금 소문에 많이 떠드는 소리는 정길수 의원은 야당 민주당 단 하나인데 그거는 도로 반대해야 될 사람이 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강경무 의원은 또 땅이 더 있으니까 그거 하락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미한 소리가 많이 오는데 일단 왜 됐든 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게 사실 소통해야 돼요. 사람은 천재 한 사람보다 바보 네 사람 의견이 낫다 했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한 대화를 풀어가 발생해야지 이렇게 어째 계속 아들 장난도 아니고 여성 보니까 저 각하시고 해야지 참 이상한 면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방법은 소통은 소통. 충분한 소통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17분 중에 이번에 초선의원이 말해 어려운 좀 대단히 말하는데 일단 다수 의견을 치고 다수를 따라야 싶은데 제가 봐서는 좀 이상하다 싶어요. 하여튼 소통이 잘 안 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소통해가지고 풀어나가도록 이래야 될 일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 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수결의 원칙이 만약에 시민의 동의라든지 상주시에 만약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그 다수결의 원칙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주에 92,000이 이제 무너졌죠. 92,000이 무너졌는 상주 인구에 대해서 시의회 17명을 환산을 계산을 하고 나면 한 명이 한 5,000명 정도의 시민을 이제 대변하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떤 더 넓은 시야를 가진다든지 상주의 더 앞날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그릇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다수결의 원칙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길수 의원님께서 어떤 야당이시다. 그 다음에 강경모 의원께서 뭐 거기에 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과연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의회에 과연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이 큰 의미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한번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의회에서 우리가 중앙정치에 어딜 가서 예산을 어떤 수령해서 오는 부분도 아닌 거고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 똑같이 상주 시민을 바라보고 상주시에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떤 상주 시민들한테 골고루 펼쳐지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어떤 견제를 하면 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그런 부분으로 어떤 뭐 함께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의회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원의 자세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선 시를 생각을 해야 될 게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가야지 상주시가 발전이 되고 그런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제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주시의회가 상주시와 같은 지향점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는 게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의 자세나 덕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가요? 이재수 기자님에 대해서 뭐 답변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의회에서는 다수결 원칙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몇 분한테도 이야기를 몇 차례 했지만 부기형 불밀투표라면 우리 12명 찬성합니다 이래요. 우리 3명 빼놓고 12명은 거의 부기형 비밀투표 자유의사로 하면은 찬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때문에 이 다수결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예? 그럼 시민들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 뜻을 이어받은 시민의 대표 기관이 상주시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인데 그 의원님들이 시민의 의사를 똑바로 대변을 해가지고 반영을 안 시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의사대로 하나의 기관인데 의사대로 자유롭게 난 찬성하는데 찬성한다고 말 못하고 투표도 못하고 이거는 뭐로 표현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지시가 없다. 이게 과연 다수결하고 뭐가 맞습니까? 지금 이거 통합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다수결이고 뭐고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60, 70%, 80%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 표명으로 투표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다수결에 따르고 승복하고 해야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중의 여론 우리 이재수 기자님 시중의 여론 들어보셨잖아요. 시중의 여론. 저는 시내에 걸어다니면은 뭐 때문에 안 된다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는데 맞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웃기만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중에 그 통합진흥사 이전 신축에 대한 여론이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다수결이고 뭐고 그 이유 하나 때문인 걸로 저는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여론 제 지역구를 보면은 우리 남원동, 신흥동, 동성동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의 여론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듣고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 한번 질의 더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경북미래신문의 이성득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상주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 전제 조건이 통합신청사 이전 건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도사업 신청 때 왜 시청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넣어서 신청서를 넣었는지 혹시
혹시 이유를 알고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좀 다시 한번. 아니 선도사업 신청 때 상주시에서 신청을 할 때요, 왜 시청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넣어서 신청서를 넣었는지, 예를 들어서 전제 조건을 넣지, 시청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넣지 않아도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한번 설명해 제가 주십시오.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조건으로 공간혁신구역을 신청했는 게 아니고요. 공간혁신구역을 지정을 신청하라 하는 그 이전에 내려왔는데 상주시에는 말하자면 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이제 또 신청사 이전을 그 부지로 확정하고 나서 공간혁신 지역을 또 건설부에 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 시청 이전 한 가지만 가지고 공간혁신 지역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모든 여건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의 대해,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얼마나 쉽게 개발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여건을 따져가지고 국토건설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되고 나서 보니까 시청을 걸로 옮기는 게 공간혁신지역 지정으로 확정받는데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그러면 공간혁신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공간혁신구역이 지정되면은 행안부에서도 원도심, 구도심을 살리는 지자체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계획도 있고, 공간혁신구역 지정 그 내용이 국정과제, 현 정부의 국정과제 120의 국정과제 중 38번째로 중요한 게 공간혁신구역 지정이나요. 그러니까 상주시에서는 공간혁신지역으로 지정되려고 시청을 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시청을 글로 이전 부지로 예정하고 국토건설부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전국 16개 공간혁신구역이 지정되는 지역 중 국토건설부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 7월 26일인가 24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국토건설부 주관으로 상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16개 공간혁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 그러니까 국토건설부에 아주 우리 뭐 지방이나 이런 데 되면 전문기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정되었고, 이게 획기적인 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거 잘 활용하면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쪽이 우리 구도심,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공간혁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이전을 하는 걸로 예정을 해놓고 공간혁신지역을 신청을 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증이 안 될 때는 예? 그 사업은 그러니까 시청 이전을 해야 되죠. 20년 동안 준비해오고 기금도 예산도 다 확보돼 있어요. 상주시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인데 왜 안 합니까? 이거를요. 해야 되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요지가 왜 공간혁신구역 사업에 대해서 시청 이전을 전제로 했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저희가 시청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설이 없이 다들 100%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상주시청사가 한 37년이 되었고요. 의회청사가 한 42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안전 등급에 대해서 C등급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청사라고 일컫죠.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입니다. 원래 2025년도까지 내진 보강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청사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 가까이가 다들 내진 보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를 이제 계획 중에 있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남성청사 같은 경우에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어떤 집기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운반 비용이라든지, 모든 이제 또 공간이 어디를 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화가 뭐 모듈 어떤 그 사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이사 비용도 그렇고 한 200억이 넘는 또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어떤 내진 보강에 대한 금액도 충분히 또 드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뭐 1년이나 1년 반 동안의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소요가 다 되고 나서 그 짐을 내진 보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시청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내진 보강은 다시 또 빔의 어떤 보강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무 공간에서 더 비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700억, 800억 가까운 그 내진 보강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구조적인 보강 공사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신청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남성청사에 대해서 9번에 걸쳐서 내진 보강 공사라든지 뭐 공간 모듈화 사업 이런 거를 또 다시 재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노후화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인원은 많아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1260명에 안에 보충직원이 한 500여 명이 넘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가 지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목적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건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시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에 공모 사업을 하게 되었던 계기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 여기 성동뜰로 가든 아니면 만산도로로 가든,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장사보충 사업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청사에 대한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들어 나왔는 부분이 공간 이게 혁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가요? 예, 여러 가지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은 관계로 먼저 이쪽에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석종진 우리 대표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주신문의 조덕입니다. 지금 세 분이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시의회 전부 17명이죠. 17명 대표로 나오신 겁니까? 그렇다면 시의 강정모, 규모, 정기국, 새, 유명님의 기자회견입니다. 별도입니다. 예. 그러면 대표성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상주시의회의 의견은 아니네요. 저희는 상주시 의회에서 신청사장 입장문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통합시청사 권리에 대한 시의회 입장문이 나오고 세 분 의원이 예, 잠깐만요. 대표님 내가 보시면은 대통령이 17명의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 전혜기 기자님, 예, 무슨 질의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상주시의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먼저 하셨는 것에 대한 관련에 대한 입장문을 셋이서 내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하시는 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석종진 대표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상주뉴스 스포공부입니다. 먼저 이 나라도 수전한데 우리 상주가 이 상주시 통합신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세 분 소식이 있는 의원님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 분과 같이 이 행동을 같이 하시던 안창수 의원님은 왜 안 오셨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주의 중요한 일꾼으로 주목받고 계시는 이미자 국회의원님이 우리 상주시 의회하고 이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으로 인해 어떤 소통과 대화의장이 막전 막후 아니면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있었는지 이 세 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3년 재작년에 이미 이 반대 시민단체 상주시 통합신청사 결사 반대 시민단체도 생겼고 또 그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상주시장 주민소환으로 결판을 내자 예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때도 상주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 양상을 띠고 있었죠. 이 국가가 돌아가는 것도 과거로 희비되듯이 이 국민들이 정치에 상관없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듯이 우리 상주시에도 신청사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김근수 시장 때부터 이반이 돼가지고 우리 강영석 시장 들어서 이걸 추진을 여기 계신 우리 시민분들이나 시의원님들 연세 드신 분들 시의 간부들도 절대 혜택을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상주에 이 시에서 얘기하는 원도심 새로 선정된 공간 혁신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언젠가는 매듭지어야 될 일이고 그걸 왜 지금 하느냐 여기로 하느냐 굳이 어디로 하느냐 문제는 이미 2023년도에 건네간 문제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주관을 하셨으니까 시의회에서 반대했다가 찬성하신 분, 찬성했다가 반대하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시의원들 중에서 한두 분들은 저격수처럼 상주시 집행부와 신청사 교육을 결사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표시를 안 내고 있는 시의원님들이 표결하면 방금 말씀하신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거 다 된 법에 99.99%까지 와 있고 이거 해도 도나 시의 행안부 심사도 있고 그 다음 또 시민 여론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들끓을 수도 있는 이런 일에 지금은 상주시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관찰하고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진 시민으로서도 시민단체로서도 또 시민 언론으로서도 관찰해 보면 원인이 딴 데 있습니다. 그 빙빙 돌기만 하는데 제가 드린 그 질문 두 번째 있는 데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 함창 추모공원 이 상주 문경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추진위원들이 있고 상주시 신청사위원들도 32명이 유능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싸움 지금은 자존심 싸움 각각들 성명서 내고 또 뭐 상주시장님은 답답한 심정이 하셨겠죠. 또 SNS상에 대시민 호소도 하고 우리 세부 시의원님들도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는데 제가 드린 그 이 질문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소신껏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 때문에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열었어요. 열을 때 제가 안창수 의원님 간담회에 참석해야지 않겠느냐고 연락하니까 형님한테 다 위임하겠습니다. 그런 통화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의원 간담회를 열고 간담회에서 시장님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의회 이름으로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합의가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반대하는 사람은 그 포함시키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우리 안 의원님에 대한 의사를 묻고 저한테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4명은 저서를 같이 합니다 이랬는데 그 뒤에 입장문 발표할 때 의장님하고 안창수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통화를 할 때 우리 안창수 의원님이 저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로 바빠가지고 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이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성명서 발표할 때 알아서 하라 하니까 한창수 위원님의 이름은 제외하고 저들 3사람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반대하는 위원으로 포기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미자 위원님하고 대화의 장 말씀하셨죠? 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모 위원님한테도 좀 중재를 좀 서라. 중재를 서가지고 이미자 위원님하고 우리 의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 소통을 하든지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지 답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미자 의원님 몇 분이라도 찾아가셔가지고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처음에도 찬성하셨고 또 우리 11월달 정기의회가 열리기 전인가 직전에 의장님이 서울 국회까지 가가지고 이미자 의원님한테 이거 이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래 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미자 의원님과 우리 상주시가 팀 스피리트 작전과 흡사하게 낙동강 경천섬 친수거점지구 지정 작년 연말에 되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상주시 공무원 집행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렇듯이 원래는 이제 세 분들도 이렇게 이 신경을 써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각각의 기능에서 상주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절차상에 하다는 성명서에도 배포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지나갔습니다. 시의회든 시민들이든 그때 당시에 사생결단을 내든 1인 시위 하신 분도 있어요. 반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주의 대표적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누가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주시의회가 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는 최근에는 활발한 토론도 하고 반대도 하고 싸움도 하시는데 이게 한참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하고 분석하고 견제해야 될 때는 역할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과 같은 이 시민분들, 시의회 간에도 몇 사람들이 이러니까 왕따 비슷하고 화합 좋은 일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들이 중앙 정치권처럼 이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세 분들이 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문제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세 분들도 곤란하신 것 같은데 문경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합창 나은이 추모공원 문경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새로 이제 접수를 받았죠.
뭐 지금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후보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상주시 의회에서 언론들도 시민단체들도 했지만 왜 그 문경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몇 사람 때문에 제주는 우리 상주에서 부리고 그때 이미자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바쿠 그래서 이거 좀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거 신청사 문제 이런 것까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두 분들이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주 시민들은 야, 이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이거 상주 발전을 위해서 상주 시민들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 분들이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상주시의회에서 국회의원과의 이 간담회나 대화나 소통의 장이 없었다면 친한 동료 의원들끼리 우리가 상주시장님, 상주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상주국회의원 돌아가면서 이 건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미자 국회의원님은 처음에는 대답을 했죠. 안 나오셨고 최근에 이제 뭐 국정에 나름대로 사정이 긴박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연말에 내려오던 연담 좀 하자. 소식 없습니다 아직. 피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애쓰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이 토가 신청사 건립이 상주 시민의 다시 혼란과 혼돈과 분열의 장이 되지 않도록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종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언론인 외에 우리 시민분들 한두 분만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아까 하셨 시민분들 안 계시면은 다시 언론인들 이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저 시사일보 기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주시 행정에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또 시의원들도 저도 세 분 나오신 데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부분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전에 들을 것도 없이 상주시에 의해서 시민의 투표를 한번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한 가지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시민의 투표는 우리 상주시에서 벌써 모든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민의 투표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경식 기자님 그 질의 듣고. 요 부분에 제가 답변드릴게요. 시민 투표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이 상주의 제일 중요한 정책이다. 정책을 갖다가 좀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 하면은 상주시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주민 투표로 하면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민 투표합시다. 시민 투표합시다. 시정 추진 못합니다. 국가에서도 중요한 정책, 예를 들어 세종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그때 갈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냥 추진했어요. 이거 20년 동안 의회를 통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준비해 왔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 조단위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해 오세훈 시장이 아이고 이거 2조 5천억짜리인데 이거 의회는 통과했지만 이거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하는 분들이 주민투표합시다. 그럼 또 주민투표하면은 이 추진 못합니다. 아니 정책을 갖다 주민투표로 시행하는 예는 없어요. 아니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상주에서 상주시 제일 큰 행사고 아니 제일 큰 행사라도 의회도 아니 정책을 갖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의회 통과되고 지금까지 저 기금이 정립되고 할 때 상주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하나도 없었고 시민들이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요 주민투표를 하자 하면 우리 상주시에 대혼란만 걷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서명 절차에서 2달 동안 많은 예산을 들이가 수십 명이 상주시내 곳곳을 거치는데 8.8% 찬성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이건 주민투표 했는 결과와 같습니다. 갔는데 또 2중 3중으로 하면은 정책 혼란만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세 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 고생했습니다. 오늘 이 입장문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입니다. 이게 지금 토론회장이 됐는데 고생 세 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토론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의 한번 하고 싶은 거는 곧 의회가 열리는데 17명과 오늘 그 기자 간담회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시민들하고 토론회장을 한번 주최하고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 아실 거는 이게 입장문이지 지금 여기서 이거 뭐 답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상 그럼 다 갔습니다. 종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경식 기자님 간단하게 질문 답변할 내용만 질의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떠도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근거 없어 질문 드리지 않았었는데 다른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그 예상 부지에 그 강경호 의원님의 어떤 부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본인 혹은 다른 친인척 명의로 그게 있다면 그거를 빨리 처분하거나 이 논의의 장에서 깊이 하셔야 맞는 거 아닌지 이해 충돌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땅이 419평이 있습니다. 419평이 거기 있고요. 그 부분은 제 선배님께서 그 땅을 처분을 못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형제 두 분이 있었는데 그 토지를 형제들끼리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부동산이나 내놨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저에게 몇 번의 요청에 의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이 땅이 좀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처분을 좀 해야 되니 좀 사주었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던 게 그 전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입장이 좀 곤란한 처사를 보고 그때 마침 또 제 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아파트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회사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한번 지어볼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 옆에 뒤편에 있는 보물상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부기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 토지를 매입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 좀 매입을 좀 할 수 있게끔 연통을 좀 해달라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하던 도중에 우리 상주시에서 신청사를 옮기겠다는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은 이렇게만 해도 의문은 다 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논의에서 깊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깊이 할 내용이 아니고요. 어디든지 가면은 토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 싼값의 땅을 매입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드시면 바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